아이고 롯데야. 예,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오피입니다. 오늘 329회고요. 오늘 4월 22일 삼성전 경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대2로 좋은 승리를 거두었고요. 연승을 했습니다. 이제 2승을 먼저 하면서 위닝 시리즈를 일단 결정을 지었고, 오늘 승리로 시즌 18전 10승 8패 단독 5위 자리를 사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은 뭐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는데,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이겼고요. 4대2로 이겼고, 여러모로 사실은 행운도 많이 따랐고, 또 상대의 빈틈을 놓치지 않는 우리 팀의 집중력이 굉장히 돋보였던 뭐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뭐 승부처를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 흐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는 식으로 오늘 리뷰를 좀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승부처 크게 3개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크게 3개 정도 뽑아봤고, 일단 제일 컸던 거는 역시나 5회 말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들이었습니다. 일단 5회 말에 구자욱 선수의 사구가 나오면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을 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좀 과열이 되고 좀 어수선해졌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이어 가지고 후속 타자인 피렐라 선수도 삼진 콜에 항의를 하면서 스트라이크 존 항의로 바로 이제 퇴장 조치가 됐고, 이런 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 삼성이 많이 흥분을 했습니다. 많이 흥분을 했고, 요 상황에서 사실은 이어진 6회 초 롯데 공격에서 에러 2개와 유격수 이재원 선수의 에러 2개와 투수 우규민 선수의 보크로 도합 3실점을 하면서 사실 오늘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좀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삼성의 이런 조금 뭐랄까 흥분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그런 빈틈을 우리가 잘 파고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오늘 뭐 퇴장 상황이나 아니면 이 상황들 아마 중계로 보셨을 텐데요. 뭐 벤치 클리어링도 사실은 코로나 상황 동안 벤치 클리어링이 금지가 되었었는데, 한 2년 만에 벤치 클리어링을 본 것 같습니다. 벤치 클리어링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격해진 분위기 속에서 피렐라 선수도 사실은 낮았다고 피렐라 선수는 본 것 같은데, 사실은 존에 들어간 공이었거든요. 근데 좀 흥분한 상태다 보니까 이것에 좀 예민하게 이제 그 반응을 하면서 퇴장 조치가 되었고, 사실 이렇게 되면서 이어서 이제 이재원 선수 보이넷 그 실책 2개가 연달아 나오고, 또 우규민 선수 보크도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경기의 흐름이 많이 넘어올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규민 선수가 아니고 그 구자욱 선수의 경우를 조금 보자면은 요런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은 구자욱 선수 입장에서는 화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스파크맨 선수의 제구가 뭐 안 되는 날도 아니었고요. 오늘 스파크맨 선수의 제구가 보면은 오늘 5이닝 동안 3피안타 2실점 1자책 3, 4, 4, 9, 7, 3진을 잡았는데 투구수 100개. 스파크맨 선수가 첫 승을 거뒀습니다. 좀 오늘 묻혔는데 첫 승을 거뒀고, 스파크맨 선수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좀 연착륙에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경기 투구능을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거 보니까. 그래서 뭐 참 다행인 부분인데, 일단은 그 첫 공부터 1회 첫 공부터 사실은 다리 뒤쪽으로 가는 그런 공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구자욱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계 보면서 느꼈던 거는, 화가 날 수는 있는 저렇게 갑자기 굉장히 화를 극대노 할 일인가? 그러니까 액션이 사실 좀 과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뭐 구자욱 선수 입장에서 화가 날 수는 있었겠지만은,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좀 감정 컨트롤을 못한 부분이 오히려 악재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뭐 화는 충분히 날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제 자기들한테 안 좋게 된 셈이라서 뭐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뭐 큰 그런 뭐 물리적 충돌 없이 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돼서 뭐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뒤에 이제 피렐라 선수가 그 판정에 항의를 하면서 이제 퇴장을 당하는데, 요 공인데 뭐 봤을 때 이게 그 딱 잡는 순간에 제가 스톱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봤을 때 낮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간 공이에요. 들어간 공인데 피렐라 선수가 지금 임시 주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이 사구도 있었고 벤치 클리어링이 있다 보니까 좀
주장으로서 조금 더 좀 파이팅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항의가 사실 좀 강하면서 본인이 퇴장이 됐고, 사실은 본인이 팀의 주축 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중반에 5회 말에 퇴장을 당하는 건 굉장히 데미지가 있죠, 사실. 그래서 구자욱 선수도 그렇고 피렐라 선수도 그렇고 조금 이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지 못하면서 팀에 결국은 조금 마이너스를 만들어줬고, 그 마이너스를 우리 팀은 잘 그 파고 들어가지고 승리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사실 이때 스파크맨 선수가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구자욱 선수가 사구를 맞고 벤치 클리어랑 나고 그 뒤에,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제가 좀 잘렸는데 네, 그 앞에 1, 2, 3구가 전부 다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이었고, 그 폭투까지 있을 정도로 사실 스파크맨 선수가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앞까지는 이렇게 많이 벗어나는 공이 없었는데 이 벤치 클리어링 뒤에 이런 경우가 계속 생겼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좀 스파크맨 선수가 좀 감정적으로 스파크맨 선수 놀랬겠죠. 당연히 놀라고 좀 이런 흥분한 상태를, 사실은 피렐라 선수가 이렇게 과한 항의로 퇴장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파크맨 선수가 조금 오해를 못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네, 조금 도와준 셈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네, 여기서 피렐라 선수가 퇴장을 안 당했으면은 또 뒤에 이제 오제이 선수 탔을 때 고의 사고하고 강민호 선수가 이제 땅볼로 잡아냈는데, 그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야구라는 게 사실 흐름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들이 저는 오늘 제일 좀 컸던 사건들인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이학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3회 초에 시즌 후에 과감한 주루로 동점 득점을 했고, 또 오늘 굉장히 화려한 수비를 하면서 사실 지금 경기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이학수 선수가. 네, 정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약간 매 경기 경기를 좀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학수 선수가 역시 이 스타다, 역시 스타성 있는 선수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일단 3회 초 같은 경우에도 아니죠. 3회 초 상황이 어디 보자. 네, 3회 초 상황이 2사 후에 중전 안타로 나가고, 한동희 선수 일수 쪽 이제 깊은 안타, 그러니까 담장까지 굴러간 게 아니고 앞에서 카트가 되었어요. 워닝 트랙 앞에서 카트가 됐는데, 요것을 사실은 맞는 순간부터 이학수 선수는 곧장 안 보고 그냥 홈으로 지출을 하는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들어왔고, 그게 홈으로 들어와지면서 동점 득점 1대1로 득점을 만들어냈고, 요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주춤했거나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이제 좀 보고 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사실 죽었을 건데, 그냥 맞는 순간에 아무런 생각을 한 거 바로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 지시한 선수도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또 5회 때 그 득점을 동점으로 들어온 점수를 만들어냈었는데, 이것이 사실 올해 가장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팀의 주루에서 5대5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올해는 5대5면 무조건 한 베이스 더 가고 무조건 홈으로 들어가는 게 올 시즌에 조금 팀의 방향성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장단은 있겠지만 오늘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그리고 약주 선수가 오늘 굉장히 진짜 좀 드러났다 놨다 했던 게 뭐냐면, 2회 말에는 악송구로 선취점을 실점을 했는데 3회 초에 과감한 질주로 네, 동점 득점을 했고요. 그리고 5회 말에 5회 초에 2대2로 동점을 만든 상황에서도 호수비로 실점을 막은가 하면은 6회 말에도 6회 초에 4대2로 역전한 상황에서 호수비로 선두타자의 출루를 막으면서, 또 사실 역전 후에 또 위기가 바로 오는 법인데 이런 것들을 또 막아줬고, 5회 말에도 동점 만들고 사실은 실점으로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못 막으면은. 근데 요것을 또 막아주면서 오늘 경기를 정말 좀 들었다 놨다 했던 이학주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 이학주 선수의 수비 모습을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아이고 인포 크고. 네, 이게 일단 2회 말에 그 호수비 장면, 악송구 장면인데, 사실은 이건 오히려 굉장히 평범한 땅볼이었거든요. 쉬운 땅볼이었는데, 이학주 선수가 쉬운 거는 항상 청구가 잘 안 좋고 어려운 거는 청구가 굉장히 좋은, 이 들었다 놨다 하는 고질병이 있는데, 아무튼 요게 악송구가 되면서 청구가 높게 가면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줬고, 근데 5회 말에는 또 보면 잔디 위에서 잡았잖아요. 네, 잔디 위에서 잡았는데 또 빠르고 정확한 송구를 하면서 강민호 선수를 잡아냈고, 사실 강민호 선수가 아니었으면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강민호 선수가 워낙에 이제 스피드가 느린 선수다 보니까 또 이 2사 1, 2루 사실 시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잡아냈던 것 같고, 여기서 뭐 2루 주자가 지금 도이지 않았죠. 3루로 도이지 않아서 강민호 선수가 만약에 1루에서 살았어도 뭐 7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2사 만루로 그쳤긴 했을 건데, 근데 경기 흐름상 그럼 또 6번으로 넘어가게 되고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스파크맨 선수가 이게 딱 100구째였단 말이에요. 100구째고 근데 2사 만루 상황이다 하면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죠. 스파크맨 선수를 그대로 끌고 가기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또 승리가 걸린 상황이니까 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2, 3알루에서 또 구원 투수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그 시점 바로 안 했어도 아마도 실점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됐을 텐데 이학주 선수가 이것을 잘 잡아주면서 실점이 안 됐고 그 다음에 6회 말에도 뭐 요거는 말할 것도 없죠. 보면은 이 앞에 수비보다 이거는 조금 더 그래도 안쪽인데 요거는 완전히 거의 3루 쪽으로 치우친 그렇고 공 자체도 완전히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역동작 역동작 수비를 하는 모습인데 사실 이 수비가 이학주 선수의 전면 특허입니다. 이 보면서 제가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예, 정말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진짜 멋진 수비를 해주면서 또 4대2로 역전하고 선두 타자를 잘 잡아주면서 오늘 승리에 굉장히 큰 지분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학수 선수를 이 주전 유격수로 지금 거의 자리를 잡으면서 굉장히 플레이를 보는 재미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스타는 스타다. 그리고 제가 이학수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리고 올 때부터 얘기했지만은 우리 팀이 현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유격수 자원인 거 확실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학수 선수가 분명히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기량은 확실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치부심을 하고 확실히 다시 태어난 수준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오늘도 역시나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학수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승부처는 역시나 이 과감한 질주로 5회 초에 이제 지시한 선수가 2루에서 3대3 동점으로 들어온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이제 지시한 선수의 주루도 좋았고요. 고민 안 하고 바로 들어오는 것도 좋았고 또 김민수 선수도 2회 말에 사실은 실책이 정말 평범한 그 땅볼을 실책을 하면서 선두 그 실책에 그 비밀을 제공을 했거든요. 네. 2회 말에 보면은 아주 이지한 땅볼인데 요것을 이제 바로 못 잡으면서 이렇게 공을 흘리고 이제 출루를 시키게 됩니다. 심지어 주자가 그 느린 강민호 선수인데 네, 요것이 몹시 급하다고 실책을 하면서 실점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요 부분을 사실은 이제 결자 해지를 하면서 스스로 이제 타점 만들어내면서 이게 3대3 동점으로 만들어냈다는 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오늘 3개의 가장 오늘 경기의 좀 특이점 승부처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흐름대로 조금 보자면 일단은 2회 초에 무사 1, 2루 찬스에서 6, 7, 8 피터스, 김민수, 고승민이 범타로 찬스가 무산이 됐고 사실은 이렇게 찬스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2회 말에 바로 이런 위기가 찾아온 거거든요. 야구는 항상 말하지만 흐름입니다. 흐름이고 뭐 정말 오래된 속설이고 다 아는 얘기시겠지만은 찬스를 무산하면은 반드시 위기가 오는 것이 야구고 반대로 위기를 막으면 또 찬스가 오는 게 야구인데 오늘 사실 그 얘기에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경기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2회 말에 곧장 우리 팀이 이제 실책을 하고 강민선 출루하고 6번 김동엽 안타 1사 1루 김성윤 2루 땅볼 2사 2, 3루 이렇게 되고 8번 이지원 선수 유격수 땅볼을 쳤는데 이학수 선수의 높은 송구로 이 실점을 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좋았던 게 이어진 2사 1, 3루 상황에서 9번 강한우 선수였는데 사실 우리 팀의 경기를 쭉 이제 기억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추가적 시타를 받고 경기가 초반부터 터지는 양상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스파크맨 선수가 이어진 사실 어려운 상황을 삼진으로 잘 막아내면서 이 게임이 터지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오늘 스파크맨 선수가 적재적소에 삼진을 많이 잡아주면서 삼진을 7개나 잡았어요. 적재적소에 삼진을 잘 잡아주면서 사실은 경기가 조금 빵 하고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잘 이제 막아준 거,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3회 초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학수 선수의 안타, 한동희 선수의 깊은 안타로 또 좋은 주루가 이어지면서 동점 득점을 만들어냈고 근데 또 3회 말에 오늘 경기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됐어요. 퐁당퐁당 주고받고 했는데 1사 후에 9자욱 2루타, 피렐라 중견주장 플라이 9자욱 3루 진루, 오지의 중전 안타로 1대2로 또 삼성이 재역전을 하고 근데 5회 초에 또 지시한 선수의 2루타 그 다음에 정훈 선수의 안타 때 과감한 질주로 득점을 했고 했는데 여기서 또 좋았던 것이 사실 선두 타자 고승민 선수의 타구도 거의 2루타가 되는 타구였는데 오익수 구자욱 선수가 굉장히 잘 쫓아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워닝트랙에서 점프를 하면서 잘 잡아줬는데 사실 이런 좋은 수비 후에 그 우리 팀의 기세나 흐름이 팍 죽을 수도 있는데 요것을 지시한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타격을 하면서 2루타를 만들어냈고, 오늘 좀 기뻤던 것이 사실 지시한 선수 타격이 굉장히 좀 부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시한 선수가 오늘 경기 전까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경기별로 보면은 안타가 나왔던 그 경기가 4월 17일 2안타 쳤고, 그 뒤에 19, 20일, 22 무안타였고, 그러니까 보면 4월 6일부터 보면은 좀 그 안타 텀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굉장히 타격이 좀 안 되고 있었는데, 오늘은 2안타 뽑아냈고 2안타 전부 다 이제 좋은 정타 타구를 만들어내면서 이 지시한 선수의 타격이 다시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지시한 선수가 타격이 이렇게 1할 때에 허덕이고 이럴 선수가 절대 아니거든요. 분명히 방망이는 분명히 이제 재능이 있는 선수고 좋은 선수인데, 뭔가 여러 가지로 좀 꼬였던 것 같은데, 오늘 좋은 타격으로 좀 본인의 좀 방망이 능력이 또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어서 보자면은 그리고 좀 여기서 또 타자 정훈 선수가 2루로 넘어갔다가 1루에서 아웃이 되는데, 이거는 포수 강민호 선수가 굉장히 시야를 넓게 가졌기 때문에 잘 보고 잡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여기서 이제 그 해설위원 이종렬 위원이 말씀하시기는 이 1루를 타고 넘어갔으면 2루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요것을 이제 이도 저도 아닌 좀 애매하게 판단을 하다가 이제 강민호 선수한테 걸려서 죽은 건데, 이거는 뭐 사실 저는 타고 넘어가서 바로 가기도 사실 힘든 코스였던 것 같기는 해서, 뭐 강민호 선수가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정훈 선수가 뭐 오버런을 했다거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그리고 5회 말에 이게 자꾸 구자욱 선수가 한글의 타이핑은 구자국으로 자동으로 자꾸 바뀌네요. 예,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5회 말에 이 벤치 클리어인가, 그 다음에 피렐라 선수 3장 이렇게 나오면서 경기가 이제 어수선해졌는데, 역시나 이때 이학주 선수의 굉장히 좋은 송구가 나오면서 또 실점을 막아내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6회 초에 아주 평범한 유격수 땅볼, 사실 진짜 평범한 땅볼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재현 선수가 악송구를 범하면서 2루까지 진루를 시켜줬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뭐 이거는 사실 진짜 이 어수선한 분위기의 여파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게, 약간 경기가 굉장히 좀 진공 상태에 접어든 느낌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저런 1년의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조금 팽팽했던 긴장감이 약간 무뎌졌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 순간에. 왜냐면은 경기가 이전까지 굉장히 그 주고받고 하면서 팽팽했는데, 이때 이런 1년의 사건들로 뭔가 펑 하고 터지고 그 팽팽했던 긴장감이 순간적으로 조금 무너졌던 순간이 6회 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재현 선수가 사실은 저는 악송구도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그냥 무던하게 뒤로 빠져가지고 좀 치감이 나지 않을 정도죠. 좀 웃긴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무던하게 빠지고, 사실 오재일 선수, 1루수 오재일 선수도 물론 송구가 좀 짧고 힘이 없게 오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걷어 올려줄 수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재일 선수 약간 뭐에 홀린 것처럼 그냥 약간 그냥 하면서 그냥 뒤로 흘리는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2루까지 진루가 됐고,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뒤로 빠뜨리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오재일 선수가 몸으로 막기라도 해서 빠뜨리는 건 막았어야 되는데, 요것을 빠뜨리면서 사실 찬스가 만들어졌고, 이대호 선수가 땅볼 치면서 3루 진루를 했고, 여기서도 사실 이제 또 피터 선수의 유격수 땅볼 타구를 이재현 선수가 한번 더듬으면서, 그러니까 글러브에 잡고 한번 이제 저글이라고 하죠. 네, 여기서 약간 한번 빼는 걸 바로 못 빼고 한번 헛돌면서 송구를 했는데, 또 피터 선수가 빠르니까 1루에서 살게 되고, 이 사이에 3루자 전준선 이격전듯이 하면 3대2가 됐고, 그리고 사실 이 정도도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나옵니다. 피터 선수가 2루 도루를 하는데 이제 투수한테 걸리면서, 그러니까 강민호 선수가 보고 이제 손짓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2루에서 아웃이 됐으나 투수의 보크로 피터 선수가 2루까지 진루를 하게 되는데, 네, 이 상황이죠. 근데 사실 보크는 야구를 아무리 오래 봐도 항상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도 이 보크에 대해서 약간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그 보크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피처 플레이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보크는 이제 이 피치 플레이트는 투수판입니다. 그래서 마운드 중앙 부위에 고정시켜 놓은, 마운드 꼭대기에 중앙 부위에 고정시켜 놓은 기다란 고무 판자, 투수가 타자에게 투구를 할 때는 반드시 중심발로 플레이트를 밟아야 하며, 투자가 있을 때 플레이트를 밟지 않고 투구를 하면 보크가 된다. 투수가 플레이트에서 발을 빼면 내야수가 같아진다. 일단은 중심발로 플레이트를 밟아야, 주자가 있을 때 플레이트를 밟지 않고 투구를 하면 보크를. 일단 투수는 무조건 투수판을 밟고 투구를 해야 되고, 발을 빼면 투수는 내야수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 원리인데, 자, 일단 이 상황에서 투구판에 발을 붙이고 있고,
이 상황에서 1루로 공을 던질라 하다가 이제 보고 2루로 던지는데 이 상황이 이제 복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거 이거예요. 이 약간 잘렸는데 주자 1루에 투수판을 밟고 있던 투수가 견제구를 던지기 위해서 1루 쪽 발을 내딛었으나 주자의 리드가 작은 듯해서 던지는 순육만 하고 말았다. 무방한가. 그러니까 약간 다릅니다만은 견제를 하기 위해서 1루 쪽으로 오규민 선수가 발을 내딛고 이렇게 던질라 하죠. 던질라 하다가 이제 피터 선수가 2루에 가는 것을 그 강민호 선수의 사인을 보고 신용만 하고 말고 2루로 던졌어요. 이러니까 1루 보크다. 1루에 한해서는 던지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 던지지 않으면 보크가 된다라고 규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상황에 입각해서 아마 보크를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도 100%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 상황 이런 그 상황에 그 유추해가지고 아마도 보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루에 한해선 던지는 순용하고 안 던지는 보크가 됩니다. 야구 규약상에서. 네. 8조 5항 B목에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규민 선수가 1루로 던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1루로 일단 빨리 던지고 1루수가 2루로 빨리 송구를 하는 그림이 우리가 익숙하지 투수가 1루로 던질라 하다가 몸을 틀어가지고 2루로 던진 경우 우리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로 그 보크가 됐고 그다음에 그리고 보크를 할 때는 이건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던 게 반드시 투수는 투수판에 발을 붙인 상태에서 견제를 해야지 보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투수판에서 발을 빼게 되면 그러니까 이 디딤발 그 투수판에 발을 올리고 있는 발을 투수판에서 발을 빼게 되면은 그때 이제 투수가 아니고 야수가 되는 거예요. 내야수가 되기 때문에 내야수가 이제 견제를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견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자동 보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상황은 일단은 보크 상황이 아닌데 여기서 우규민 선수가 바로 2루로 던지지 않고 1루 쪽으로 이제 몸을 틀어서 던질라 하다가 2루로 던졌으니까 보크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야구를 아무리 오래 봐도 정말 볼 때마다 약간 의아하고 어려운 것이 보크인데 이번 보크 상황도 사실은 좀 재미있는 보크 상황이었고 또 공부를 하게 된 그런 보크였는데요. 근데 이 보크 후에 또 김민 선수가 이거 놓치지 않으면서 좌중간 담장 때린 2루타 때리면서 4대2까지 도망갔고요. 오늘 김민 선수가 굉장히 타석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에라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타석에서 또 만회를 하면서 4타수 1안타 2타점 네 만회를 하면서 좋은 그런 공격을 했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이 승부처 3에서 제가 좀 말을 잘못했네요. 네 헷갈렸는데 이 5회 초 지시한 선수 득점 상황은 이 정훈 선수 타점입니다. 예, 이게 비슷한 상황에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친 사람을 제가 헷갈렸는데 예, 정훈 선수 타점입니다. 예, 김민수 선수는 6회 초에 6회 초에 피터스 선수를 득점시키는 타점을 만들어냈고요. 네, 좀 헷갈렸네요. 아무튼 김민수 선수가 4타수 1안타 2타점 기록하면서 또 좋은 역할을 해줬고 사실 오늘 그 엔트리를 제가 좀 앞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라인업은 네 1루수 1번 1루수 정훈 2번 유격수 이학수 3번 3루수 한동희 4번 자익수 전준우 5번 지명타자 이리오 6번 중견수 피터스 7번 2루수 김민수 8번 유격수 고승민 9번 포수 지시한 선수가 선발은 스파크맨 선수였는데요. 안치홍 선수가 그 경조사 휴가 3일을 받으면서 이제 잠시 엔트리에서 내려가게 되었고 네 경사입니다. 안치홍 선수가 둘째를 이제 출산을 앞두게 되면서 안치홍 선수가 이거 안치홍 선수의 이제 부인이죠. 예. 둘째 출산을 앞두게 되면서 이제 출산 휴가를 받고 이제 3일 동안 이제 엔트리를 비우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재미있는 타이밍에 또 경사가 생기면서 이제 김민 선수가 좀 기회를 받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지난 그 무슨 요일 경기였죠? 목요일 경기에서 목요일 경기에서 김민 선수가 그런 주루 미스가 나면서 사실 많은 그런 그 지책을 받았는데 사실 경기에 출장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그런 좀 경기 감각이 없어지면서 그런 실수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김민 선수가 타격이 지금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뭐 때마침 그 출장이 필요할 때 또 경조사 휴가로 그 안치홍 선수가 마침 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김민 선수가 좀 타격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착착착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또 팀이 잘 굴러가는 건 이렇게 주전 선수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경기에 빠지게 됐을 때 백업 선수가 또 굉장히 좋은 컨디션인 상황이어가지고 뭐 공백을 전혀 느낄 수 없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게 사실 팀이 잘 굴러가는 건데 오늘이 딱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상황이 4대2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경기 흐름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죠. 예, 왜냐면 상대의 이런 시책과 그런 것들로
이제 역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넘어왔는데, 그리고 항상 이 어려운 7, 8, 9 경기 후반이 남아 있었습니다만은 김유영 선수가 지난 등판 때 약간 어려운 투구 했지만 오늘은 이제 선두 김지찬 슬라이더 삼진, 구자욱 좌익수 뜬공, 박승규 포심 삼진 잡아내면서 굉장히 좋은 투구했고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김유영 선수의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오늘 김유영 선수는 1.1이닝 동안 삼진 2개 잡으면서 18개 던지면서 타자 4명 완벽하게 틀어 막아줬고요. 이어서 등판한 구승민 선수도 8회 1사후에 올라와가지고 피안타 1개 맞았지만 삼진 2개 잡으면서 완벽하게 또 이제 최준용 선수한테 바톤을 또 넘겨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김대호 선수도 앞에 나와가지고 6회를 잘 막아줬고 굉장히 좋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8회 초에 또 삼성도 김윤수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삼진 2개 유격수 땅볼 이렇게 잡아내면서 사실 또 약간 삼성 쪽에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만은 이 기세를 또 우리 팀에서 또 구승민 선수가 삼진으로 또 막아주면서 또 분위기를 또 안 넘겨주고 가져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9회 초에 또 도망을 가지는 못했지만 하지만은 워낙 지금 뭐 최준용 선수가 좋기 때문에 9회 초에 우리가 도망을 못 갔어도 막 어렵게 느껴진다거나 조금 불안하다 이런 생각은 전혀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던 것 같고, 최준용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삼진 1개 3자본태로 마무리 잡으며 시즌 6세이브를 거둬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수비를 보여줬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요거는 제가 사진에 안 담았네요. 마지막 순간에 사실 선두 김상수 선수의 1루수 파울 플레이가 약간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그 1루수, 2루수, 우익수가 모이는 그 애매한 위치에 떨어졌는데 정훈 선수가 잘 잡아주면서 사실은 또 마무리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줬고, 사실 요런 거를 못 잡아주면 분명히 이제 김상수 선수가 출루를 했거나 되게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졌을 것 같아요. 야구의 흐름이 항상. 특히 이런 파울 플라이를 놓쳐서 타격 기회를 얻게 된 타자는 굉장히 좋은 타격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바로 목요일 경기에 손준 선수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잡아주면서 뒷타자들을 쉽게 잘 요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오늘 좀 재밌는 경기를 했고, 일단 그 다음에 삼성이 그런 뭐 좀 흥분하는 상황이나 그런 조금 좀 혼란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 팀은 굉장히 잘 파고 들어가지고 승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재미있는 경기였고, 또 필승조가 잘 가동이 됐고 스파크맨 선수 첫승을 했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감상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요 정도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내일 일요일은 이인복 선수 대 양차섭 선수가 이제 맞붙게 됩니다. 이인복 선수가 선발 등판 첫 경기에서 별로 좋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이제 중간 개투, 좀 롱맨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선발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고요. 이인복 선수가 올 시즌 이제 등판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4점, 선발로 안 좋은 투구를 한 것도 아니네요. 제가 기억이 좀 왜곡이 됐었습니다. 좋은 투구를 꾸준히 했어요. 보면은 가장 직전 등판도 6이닝 동안 4실점 했는데 나쁜 투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6이닝 4실점이 6이닝 4실점이 거의 쓰잖아요. 그래서 뭐 꾸준히 지금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인복 선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이인복 선수가 등판을 하는 날은 항상 이 내야수 수비, 특히 유격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땅볼 투수기 때문에 유격수 땅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2루 땅볼도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아마도 이학수 선수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유격수로 나온 선수의 수비, 그 다음에 이루수로 나올 김민수 선수도 수비를 굉장히 잘해줘야 되겠고, 사실 이 키스톤 콤비의 내야 수비가 내일 경기의 승패를 가릴 것 같아요. 분명히 이인복 선수는 이루수 땅볼, 유격수 땅볼 엄청나게 많이 만들 거니까. 그리고 양창섭 선수가 상대 선발로 나오는데 일단은 3.14 2승을 기록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양창섭 선수가 좌투수이기 때문에 우투우타네요. 제가 많이 헷갈리네요, 갑자기. 우투수이기 때문에 또 뭐 좌타자들이 또 활약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경기별 기록을 보면은 직전 등판에 안 좋았네요. 4월 6일에 6이닝 동안 무실점, 그 다음 4월 13일에 6이닝 동안 2실점 했는데 4월 19일에 2.1이닝을 4실점 하면서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또 2경기 연속으로 무너진 경우 잘 없으니까 양찬섭 선수도 좀 좋은 투구를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내일은 조금 투수전 양상을 띠되 이제
두 팀의 투수들 그 수비들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다시피 두 투수 다 막 구위가 굉장히 뛰어난 스타일은 아니고 이런 맞춰 잡는 스타일에 가까운 선수들이기 때문에 양 팀의 내야 수비가 많은 것을 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야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